사막도 나름대로의 생태계입니다. 인구가 13억 명이나 돼요. 아빠 가슴이 답답해. 별빛이 너무나 가슴이 많이 쏟아져서 지구에서 사막이 사라지는 것도요 재앙입니다. 고생대 석탄기 시절이었습니다. 육지의 99% 정도가 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소 농도가 엄청나게 많아요. 인간한테는 불리해요. 추워져요. 다시 빙하기가 될 겁니다. 사하라 중부에 보면 암벽화가 발견된 거예요. 가축을 기르고 사냥하는 장면이 묘사가 돼 있어요. 과거의 사하라 사막이 아주 비옥했다는 뜻이죠. 안녕하세요. 과학을 재미있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이정모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종류의 사막이 있어요. 남미 아타카바 사막, 고비 사막, 사하라 사막, 서우주 사막. 사막을 가보면 일치하는 건 뭐냐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모양이 다 달라요. 모양이 다 다르다는 뜻은 뭐예요? 사막이 생기는 이유도 여러 가지라는 거겠죠.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기후때 문제가 있어요. 적도지방에서는 공기는 더워지겠죠. 하필은 적도지방은 주로 뭐가 있냐면 바다가 많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데워진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 식었어요. 식었으니까 수증기가 온결해서 어떻게 비가 딱 내리죠. 그러니까 이 공기는 이제는 물이 많은 공기였는데 물이 없는 공기가 됐어요. 이 물이 없는 공기가 보통 고위도로 올라갑니다. 보통 25도나 30도쯤 되는 데서 이제 공기가 밑으로 내려와요. 그런데 이미 물을 다 내보냈잖아요. 위도 북이나 남이 30도 부근에는 공기에 물이 없어요. 습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습기가 없는 공기만 계속 오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는 비가 내리지 않죠. 이것을 해들리 순환이라고 합니다. 뜨겁고 물이 있는 게 올라가서 쭉 가서는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니까 25도나 30도 지역에서 사막이 형성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사하라 사막이죠. 또 이런 해류 말고도 산맥도 그런 역할을 해요. 우리나라 예를 들기 좋아요. 우리 태백 산맥이 있잖아요. 서해안에서 바다에 물을 잠깐 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산맥이 딱 부딪혀서 태백 산맥에. 그러니까 부딪혀서 이렇게 비가 딱 내리죠. 근데 넘어간다면은 비가 다 내렸으니까 건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네바다 산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물이 다 네바다 산맥을 만나서 다 비가 내버리고 넘어가면은 습기가 없는 공기만 가서 네바다 사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 해류 때문에 생기는 사막도 있어요. 남아메리카 봐요. 밑에 남극이 있잖아요. 그 찬 바람이 남아메리카 서해안을 따라 쭉 올라갑니다. 이걸 훔볼트 해류라고 해요. 남아메리카 서해안은 찬 물 때문에 공기가 차요. 기온이 낮으니까 어떻게 해요? 수증기가 응축이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비가 잘 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남아메리카의 서해안 쪽은 희한하게 바닷감에도 불구하고 사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이에요. 또 별다른 이유 없이 단지 바다에서 멀기 때문에 생기는 사막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몽골의 고비 사막 같은 경우 바다에 너무 머니까 거기까지 습기가 못 온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산업혁명 이후에는 자연적인 이유가 아니라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사막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뭐 슬픈 일이긴 하지만 인간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죠. 사막이 이렇게 모래 사막이 있는가 하면 자갈 사막 이런 데도 있어요. 사막이란 건 기본적으로 비가 안 온다 뜻이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름다운 사고가 있는 그런 사막을 생각하는 거죠. 그 모래가 어디서 왔겠어요? 사실은 다 암석들이 쪼개진 거죠. 어떻게 쪼개서가 바람 아니면 비 이런 거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풍화되고 침식되고 그다음에 옮겨와서 사막에 모래가 생긴 겁니다. 바람과 물이 결국에 암석을 작은 모래로 분해한 거예요. 근데 이런 모래 입자들이 축적돼서 사구와 같은 모래 언덕 같은 아름다운 지형을 형성하게 된 거죠. 그 모래보다 더 작아지려면 아주 작은 진흙 같은 입자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람기 같은 게 안 되고 물이 계속 흐르면서 더 오랫동안 쌓여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래는 부슬부슬해서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진흙이 그러니까 이암이라고 하는 그거는 날아가지도 않아요. 자기랑 엉겨서. 주로 그런 데는 물이 많은 곳에 진흙 같은 게 잘 만들어서 우리 농사 지을 수가 있는 것이고 제가 사하라 사막 가봤는데 모든 사막은 다 아름다웠어요. 근데 사하라 사막은 특별하게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아타카마, 서호주, 그 다음에 고비 사막 다 그냥 자갈 사막이었어요. 모래 사구가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책에서 보던 그런 데 갔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막 한가운데 그 숙소에 가보면요. 저것도 있어요. 수영장도. 수영장이 어떻게 있는 거예요? 비도 안 오는데요. 땅속에 그만큼 물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땅속에 있지만 예전에는 위에 있었겠죠. 이걸 보고서 그 사람들도 옛날에 여기가 초원이었어. 우리 농사 짓고 살았어. 막 이런 얘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냥 입으로만 전해진 게 아니라 실제로 문화적인 증거도 있어요. 처음에 과학자들이 그냥 딱 찍어보는 거죠. 이렇게 위에서 인공위성 사진을 딱 찍어보면 희미하게 그 사막의 건조한 지형에 광거 호수의 지역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면 위에서 그 불명확하니까 이제 가보죠. 땅을 막 조사를 해요. 그랬더니 거기에 호수 침전물이 있는 거예요. 호수가 있었을 때 살았을 것 같은 물질들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 연구에 따르면 지금 사하라 사막 바로 아래에 차드 호수라고 있는데 이 차드 호수가 예전에는 훨씬 더 컸을 거라 그래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것을 차드 호수보다 훨씬 컸다 해서 메가 차드 호수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사막 지역의 퇴적물이 뭘 발견했다. 그래서 여기가 호수라고 할까? 가장 대표적인 게 식물 화석하고 꽃가루입니다. 식물 화석과 꽃가루가 막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꽃가루와 식물들을 자세하게 분류해 보니까 다양한 식물군이 이 사하라 사막엔 살고 있었구나. 나무, 풀, 덤불이 무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던 거죠. 사람들 조금 더 욕심을 냅니다. 식물 화석이 나왔어? 식물이 있으면 당연히 초식 동물도 있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찾아봤어요. 사람들 찾으면 모래는 정말 파기 쉽거든요. 그랬더니 사자, 코끼리, 하마, 악어의 화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 하마, 악어 같이 커다란 지금 초원에 사는 동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당연히 초식 동물이 있으면 육식 동물도 있겠죠. 사자도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과거의 사하라 사막이 아주 비옥했다는 뜻이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는 하마와 악어의 화석입니다. 왜냐면 하마와 악어는 물이 풍부한 곳에만 살 수 있거든요. 코끼리나 아니면 영양 같으면 물이 풍부하지 않아도 얇게 깔려서 먹을 물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자기 몸을 완전히 담글 수 있을 만큼 풍부한 곳이었다는 거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남긴 증거들도 있어요. 사하라 중부에 보면 타실리 나제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암벽화가 발견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암벽화에 가축을 기르고 사냥하는 장면이 묘사가 돼 있어요. 거기 살던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했으면 그걸 어떻게 그렸겠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하라가 한때 사람들이 정착하고 가축을 기르면서 물이 풍부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뜻이죠. 화석은 사막이 제일 좋아요. 닫혀 있는 거잖아요. 모래 속에 갇혀 있으면서 적당하게 썩고 거기서 생명의 유기 물질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모래 성분이 들어가서 돌이 된 게 화석이거든요. 그 화석은 뼈가 아니라 뼈 모양의 돌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죠. 비가 오면 싹 녹아 들어가면서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발견하기 좋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스테고사우루스 발자국도 발견했다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공룡이 살고 있을 텐데 왜 공룡뼈는 안 나와? 사암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사암이 뭐냐면 모래가 쌓여야 될 암석이거든요. 미국의 중부 아니면 몽골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것이죠. 거기는 가보면요. 암석인데 손으로도 부서지는 데 많아요. 사암. 손으로 부서지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좀 더 다음에 곡괭이라면 금방 싹 이쁘게 뽑아낼 수가 있어요. 또 사막이 더 좋은 게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처럼 건물 있으면 못 발견하는데. 그래서 주로 화석이 발견되는 것은 그 사막 지역입니다. 그 사막 지역도 퇴적암이거든요. 쌓이는 암석이 있는 데가 화석을 발견할 수 있는데 사암도 퇴적암 지대니까요. 근데 그나마 좀 낮은 게 뭐냐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쭉 사막을 갔다가 계속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눈으로 봤어요. 너무 힘든 거 덥고. 근데 요즘은 뭐 있냐면 드론을 띄워요. 드론이 쫙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에서 쭉쭉 왔을 때 여기 돌인지 바깥에 나와 있는 뼈인지 혹시 박혀 있는 것들을 탁탁탁 구분해줘요. 그걸 보고선 그 다음날 가서 이게 화석이 박혀 있는 것까지 찾아내서 훨씬 더 편해졌죠. 그렇지만 어쨌든 결국은 사람이 가서 파야지 되는 겁니다. 드론과 GPS 기술 때문에 사실은 그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발견하고 있죠. 가장 큰 거는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게 세차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지구에 자전축이 있잖아요. 자전축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도는데 자전축도 돌아요. 팽이 있잖아요. 팽이를 탁 하면 팽이가 심을 중심으로 막 돌잖아요. 근데 좀 지나면 팽이가 심 자체가 빙글빙글 줄죠. 그걸 세차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때 세차 운동 때문에 각 지역마다 받는 태양 복사의 열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실제 태양과의 각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로 가볼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기후 모델링을 해서 사하라가 어떻게 변했는지 연구하고 있는데 가장 근사한 설명이 바로 지구의 세차 운동으로 인해서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가 변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시점과 맞춰서 이게 변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자전축이 변하면서 때로는 사하라가 습하기도 하고 때로는 건조하기도 한 거죠. 만 년 전에는 사하라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녹지가 형성됐고 지금은 비가 안 오게 된 거죠. 또 1만 년 있으면 1만 년 전에 거기가 녹지였던 것처럼 사하라가 다시 녹지가 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좋은 것은 뭔가 극단적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아마존이죠. 그 사하라는 거대한 사막이에요. 그런데 이게 녹지로 변하면 지구 전체의 기후 변화를 만들겠죠. 아마존이 아마 큰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은 사하라에서 발생한 뜨거운 공기가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서 대서양을 건너서 아마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사하라가 녹지화되면 사하라에서 발생하는 고기압 시스템이 약화될 거란 말이에요. 대서양을 넘어가는 바람 패턴도 바뀌겠죠. 이 변화가 아마존의 기후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지금의 사하라 사막에 그러니까 먼지가 아마존을 이동하고 있어요. 바람을 따라서. 그 생태계에 영양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산염이라고 있어요. 인산염. 식물이 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무기 영양소인데 이 아마존이 사용하는 인산염이 주로 사하라 사막에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후가 바뀌어서 사하라 사막에서 날아가는 먼지가 줄어들면 영양소 공급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아마존의 생태계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기후는 되게 복잡한 메커니즘을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만 년 뒤에 가봐야 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냥 미안하지만 사람 미안하지만 그 사막은 사막대로 밀리면 밀린 대로 그게 변화가 없고 있는 게 우리한테는 가장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딱히 걱정될 일은 아니고 그 당시 생명들이 뭐 알아서 살겠죠. 그게 참 다들 궁금하잖아요. 가보면요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거 아름답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은 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도시도 있고 근데 비는 뭐 1년에 10mm, 1cm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그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계속 퍼내는데 물이 계속 생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오아시스는 빗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지하수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하수들은 왜 수천 년 전에, 1만 년 전에 사막이 아주 습한 지역일 때 형성됐던 지하수들이 있는 거예요. 지하 깊숙한 곳에 저장되었다가 어떤 특정한 곳에서 물이 폭 솟아올라서 그게 이제 오아시스가 되는 거죠. 지하수는 그러니까 지표 아래에 흐르는 물이잖아요. 그 지표 아래는 다양한 지층들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물이 잘 통과되지 않는 불투수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밑으로 좀 내려가겠죠. 중력에서 밑에 내려가는데 뭐 이렇게 안반이 있든지 뭐 해서 더 이상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물이 저장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하수가 거기에 이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럼 불투수층 위에다가 대수층이라는 게 있어요. 물이 대기하고 있는 곳이에요. 이 대수층에 오랫동안 뭐 수천 년 동안, 만 년 동안 저장되어 있는 물이 어마어마하겠죠. 그것이 고립되어 있다가 위에서 지형이 변했으니까 지하수가 위로 솟아오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오아시스가 된 겁니다. 지금 사막의 지하수는 현재의 기후 조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만 년 전에 지금보다 훨씬 더 습했을 때 형성된 고대 지하수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퍼스를 워라고 그래요. 퍼스가 화석이잖아요. 화석수. 오래된 만 년, 2만 년 됐다. 이렇게 화석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아시스가 또 이렇게 높은 곳에 있지 않고 다 낮은 곳에 있어요. 상대적으로. 물도 다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솟아올 수 있게 된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인, 지리적인 이유가 있겠죠. 사막에는 주로 이제 바람이 일정한 방향으로 불어요. 바람 패턴이 일정하기 때문에 모래가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해요. 그럼 불면 날아가야지.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지형적인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산맥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기다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다든지 그럼 더 이상 날아가지 못하고 그냥 쌓이게 되겠죠. 사구가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사구가 생기니까 바람이 더 이상 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가 거기에 계속 쌓이게 되고 결국에 사구가 모래의 이동을 제한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사구가 생기지 않는다면 계속 후루룩 날아가겠죠. 사구가 생기니까 더 이상 이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모래 입자 성분 자체가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작은 모래 입자는 뭐 쉽게 날아가지만 커다란 모래 입자는 멀리가 나가지고 그냥 가까운 곳에 이동하거나 모래 언덕 아래쪽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사막은 강수량이 극도로 적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처럼 뭐 비나 뭐 강에 흐르면서 지형이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막은 그래서 오랫동안 그래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삼각주 지역을 보면 위에 항공사진 찍어보잖아요. 삼각주 지역은 매일 모양이 달라져 있어요. 물이 흐르는 것은 지형이 자주 바뀌는데 물이 안 흐르는 것은 지형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막이 그러면 가만히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움직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약간 오해가 있는 게 그러니까 사막이 이동한다기보다는 새로운 사막이 생기거나 아니면 새로운 지역으로 사막이 이제 확장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사헬 지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사헬 지역이 뭐냐면 사하라 사막 아래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막이 아닌 거죠. 사람들이 다 농사 짓고 자라던 것인데 거기가 이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는 사람의 역량 때문에 사막이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단한 게 야 우리 때문에 사막이 늘어나고 있어? 그럼 우리가 사막을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에 녹색 장벽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사막이 늘어나는데 그 사막 끝부분에다가 나무를 엄청나게 심는 거예요.
나무를 엄청나게 심어서 사막이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거기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가 좀 뭐 고비 사막 같은 데 가가지고 나무 엄청나게 심었어요. 우리 농림부나 가서 처음에 다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가면 다 죽거든. 다 죽는데 뭐하러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전보다 10년, 한 20년 전보다 봄에 뭐예요? 이렇게 황사가 확실히 줄었죠. 많이 녹색 장벽이 형성된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바람 불면서 다 말라버렸었는데 사람들이 또 똑똑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땅에다가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땅을 파요. 파니까 어떻게 해요? 바람은 위로만 지나가잖아요. 그 판 곳에 아래쪽에는 식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식물들이 자라죠. 그러니까 조금씩 바람을 막아주고 이제 그게 군데군데 있으니까 이게 조금씩 확장되면서 숲으로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2050년이 되면 뭐 지구의 90%가 사막이 될 거야. 뻥도 그런 뻥이 없죠. 2050년이 얼마나 남았어요? 25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90%가 사막화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막화가 심각한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게 뻥치면서 사람들에게 겁주면 안 되죠. 사막화는 사막이 확장되는 현상뿐만 아니라 비옥한 땅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거나 생명들의 생태계가 막 무너지는 현상도 사막화라 그래요. 모래가 쌓이고 그렇잖아요. 살다가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사막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와 인간 활동을 해서 전 세계가 이제 토지 황폐가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사막화라 그러는데 사막화의 주요 원인은 기후 변화가 있고 과도한 농업, 그다음에 방목입니다. 염소가 나무 다 뜯어먹고 나무가 없어지니까 나무가 또 땅을 붙잡고 있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구 온난화가 가장 큰 문제인데 강수량의 패턴을 변화시키고 많은 지역을 건조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특히 사헬 지역, 사하라 사막 아랫지역, 중동 워낙에 건조했던 기후대에서 사막화가 아주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사막이 사라지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지구에서 사막이 사라지는 것도요 재앙입니다. 세상에는요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구 육지의 20에서 25% 정도 사막이란 말이에요. 사막이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다 3억 년쯤 전에 고생대 석탄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요 지금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10배 더 높았어요. 이산화탄소 농도는 우리가 또 덥고 더우니까 맨날 비 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육지의 99% 정도가 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소 농도가 엄청나게 많았죠. 나무들 많으니까 산소 농도가 거의 35%쯤 됐어요. 지금은 21%인데 거의 2배에 가까운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지구에 사막이 없어진다 그러면 뭐 밀림이 늘어난다는 뜻이죠. 그러면 산소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21%에 최적화돼 있어요. 퍼센트 높아지면 그 물질 대사가 많아져가지고 우리 체온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한테는 되게 불리해요. 이 정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사막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 자리가 다시 밀림이 됐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겠죠. 이산화탄소 빨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좋아할 수 있지만 이산화탄소 농도가 너무 떨어져서 추워져요. 다시 빙하기가 될 겁니다. 근데 사막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뜨거워서 공기가 올라가면 그 자리를 또 찬 공기가 들어와서 대기 순환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뭐 헤들리 순환도 하고 있고 사하라 사막, 아라비아 사막, 모하비 사막, 호주 사막, 아타카바 사막, 나비무 사막이 다 남북에서 25, 30도쯤에 있으면서 지구 기후를 잘 맞춰주고 있어요. 사막 모래에는요 철분 같은 무기양분도 많고 아까 인산염도 많잖아요. 식물성 플랑크톤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산소의 거의 절반을 생산하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굳이 숲이 없어도 그 정도 아니어도 어떻게든 딱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어렵죠. 또 사막에 먼지가 없어지면 또 아마존의 우림도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또 사막이 아주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가 아니에요. 사막도 나름대로의 생태계입니다. 사막에 사는 인구가 13억 명이나 돼요. 80억 가운데 13억 명이 이미 사막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막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서식지는 사라지는 거예요. 또 구리의 50% 이상이 사막에서 나와요. 구리뿐만 아니라 많은 광물들이 사막에서 나와요. 석유도 사막에서 나오잖아요. 왜? 캐기 쉽거든. 발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석유의 75%가 사막에 나오고 있고 요즘 사막은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보고이기도 합니다. 사막이 무작정 나쁜 게 아닌 거예요. 나름대로의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막은 사막대로 지켜지면 돼요. 사막이 더 늘어나지 않고 사막화되지 않고 자연적으로 세차 운동을 통해서 변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가장 최적이겠죠. 쏟아져요. 왜냐하면 일단 빛이 없다 뿐만 아니라 수분 입자가 없기 때문에 맑아요. 초롱초롱하게 보여서 한번 사하라 사막 갔을 때 둘째 딸도 같이 갔었는데 딱 누워서 사막을 딱 별을 보면서 지금 뭐라 하냐면 아빠 가슴이 답답해. 왜? 별빛이 너무나 가슴이 많이 쏟아져서 가슴이 답답할 정도야 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굳이 뭐 사막이 아니라 난 스코틀랜드에 가서도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많이 보입니다. 별 많이 보이고. 근데 또 사막에 가면 별 별로 안 보게 돼요. 아름다운 거 많아서 또 사막에 가서 또 술 마시면서 노래하고 또 사람들이랑 같이 춤추고 그러다 보면 별이 한번 와 하지만 한 번 와 하면 된 거예요. 내가 무슨 별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별보다는 땅에 있는 모래들, 그 모래 위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아름답고 친절하고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죠. 별과 할 이야기 별로 없었습니다. 별이 아무리 밝아봐야 뭐가 밝아요? 별은 하늘을 쳐다봐야 별이 있나 보다 하는 거지 별빛 때문에 우리 조명이 된 거는 아니잖아요. 달이죠, 달. 달이 얼만큼 큰 달이 떴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달만 뭐 큰 달이 떠 있으면 정말로 이렇게 널찍하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고 있는 사막이 있잖아요. 사고 있는 사막이 위험한 게 타클라마칸 사막 갔을 때요. 타클라 사막 갔는데 처음에 그 사막에 일단 낙타를 타고 역사 기행을 갔었는데 쭉 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사고로 올라갔죠. 내려왔어. 또 몇 개월 또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근데 해가 져버렸는데 다 똑같은 거예요, 사고가. 도대체 우리가 어느 쪽에서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한 저녁 내내 헤매다가 결국 겨우 빠져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막에서 가이드 없이 함부로 다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구분이 안 됩니다. GPS가 있어야죠. 근데 그래도 뭐 길 잃어서 죽었다는 사람이 한 명도 못 봤어요. 밤중에는 뭐 뜨거운 것도 아니고 낮 되면 다시 아침 되면 다시 저를 찾아보기 좀 좋겠죠.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지금 재미있는 게 뭐냐면 고비 사막 가서 일단 차를 타고 쭉 가자 길에서 길을 벗어나서 아스팔트 길에서 몇 시간 가요. 하루 종일 갑니다. 근데 거기서 캠프를 쳤어요. 근데 거기 24시간만 있잖아요. 걸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나타나요. 정말 궁금한 게 그 사람은 여기를 어떻게 왜 지나가며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전 세계 어디 가나 마찬가지야. 24시간만 그 자리에 버티고 있잖아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80억 명이나 되는 사람은 정말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내가 발목에 부러졌다, 나오고 됐다 할 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2학년 높은 곳에 올라가서 24시간만 버티고 있으면 사람을 만난다. 근데 거기서 만난 사람은 절대로 위험한 사람이 아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다. 나쁜 사람은 다 도시에 있지 사막이나 밀림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강도짓 하려고 사막이나 밀림에 가겠어요. 다 좋은 사람만 있습니다. 혼자 다니는 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소주 사막 갈 때도 보통 차를 2대를 하라 그러거든요. 사람이 적어도. 왜 사막을 막 가는데 차가 하나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대책이 없잖아요. 차가 2대면 그러다 한 대가 어디 가서 도움을 청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롭게 다니는 건 정말로 위험한 일이죠.